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마다 수많은 뉴스들이 정신없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먼 옛날 종이신문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을 접하던 때를 기억하시죠?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 시절, 옛날 신문에 실린 뉴스를 다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87년 9월 1일자 동아일보 구면에 실린 기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어린 시절 혹은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 한 자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네 한복판에 커다란 천막이 들어서고 신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날의 풍경. 손을 꼭 잡고 들어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바라보던 그 신기한 묘기들. 바로 공마단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시절 그 천막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여러분, 공마단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마을 빈터에 어느 날 갑자기 솟아오른 거대한 천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막은 어찌나 크고 높던지 그 앞에 서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천막 꼭대기엔 알록달록한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그 아래로는 신나는 음악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공마단이라는 말이 조금 낯선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마단은 쉽게 말해 떠돌이 서커스단입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커다란 천막을 둘러매고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던 공연단을 말합니다. 공마단의 곡자는 구필곡자입니다. 몸을 자유자재로 굽히고 비틀어 묘기를 부린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공마단은 몸으로 부리는 온갖 신기한 재주를 보여주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공마단이 마을에 들어오는 날은 그야말로 잔칫날이었습니다. 공마단 사람들은 마을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일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단원들이 나팔을 불고 북을 두드리며 좁은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아이들이 우르르 뛰쳐나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어른들도 일손을 멈추고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공마단이 왔다. 공마단이 왔다. 이 한마디면 온 동네가 들썩거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문 기사는 바로 이 공마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이 조금 쓸쓸합니다. 서커스 인기가 떨어진다는 제목입니다. 한때 그토록 인기를 누리던 공마단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텔레비전과 영화 같은 것에 관객을 빼앗겨 곧 그 명맥이 끊어질 것처럼 위태롭던 공마단이 최근 들어 다시 희망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명맥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전통이 가느다랗게나마 이어져 내려오는 줄기를 말합니다. 그 가느다란 줄기가 끊어질 뻔했다가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는 반가운 이야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마단이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는 전국에 공마단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기사에 따르면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무려 2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200개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닙니까? 전국 어디를 가든 공마단을 만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마단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더니 기사가 쓰인 그 무렵에는 단 5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개에서 5개로.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공마단이, 얼마나 많은 천막이 소리 없이 사라져 갔을까요? 이렇게 공마단이 줄어든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바로 텔레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한 대씩 놓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굳이 천막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방에 가만히 앉아서도 온갖 재미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거기다 영화관도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즐길 거리가 많아질수록 공마단의 천막은 점점 한산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기사에는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킨 공마단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동춘서커스단입니다. 이 동춘서커스단은 그 역사가 무려 58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58년이라니 한 사람의 일생에 맞먹는 세월입니다. 강산이 5번도 더 바뀌는 동안 이 공마단은 천막을 접지 않고 묵묵히 무대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 동춘서커스단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그 숫자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사가 쓰일 무렵 동춘서커스단은 서울의 한 큰 화장품 회사가 운영하는 백화점 빈터에 자리를 잡고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차례씩 공연을 했는데 하루 관객이 무려 5,000명에서 10,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5,000명에서 10,000명, 하루에 그만큼의 사람들이 천막 안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한번 그려보십시오. 웬만한 학교 운동장을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도 남는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공마단의 묘기를 보겠다고 줄을 섰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의 말입니다. 공마단이 사라져간다는 안타까운 시절에도 동춘서커스단만큼은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잊고 지냈던 그 시절의 풍경이 어렴풋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이렇게 소중한 추억 한 자락씩이 잠들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 동춘서커스단을 지켜온 사람들의 더욱 애틋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올리는 이 추억들이 그저 흘러가 버리기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 속에 고이 간직된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잊혀가는 우리네 옛 추억을 다시 살려내는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천막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마단의 무대를 직접 누볐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마단의 묘기 중에서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단연 줄타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까마득히 높은 곳에 가느다란 줄 하나를 걸어두고 그 위를 사뿐사뿐 걸어다니던 그 모습. 보는 사람의 가슴이 다 조마조마했지요. 기사에는 바로 이 줄타기를 47년 동안이나 해온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이 김씨인 나이 58배 부인이었습니다. 47년이라니 여러분, 이 부인은 어린 소녀 시절부터 줄을 타기 시작해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그 가느다란 줄 위에서 평생을 보낸 것입니다. 한 발만 헛디뎌도 큰일 나는 그 아찔한 줄 위에서 무려 47년입니다. 그 세월 동안 흘렸을 땀과 눈물이 얼마나 깊고 깊었을까요? 이 김씨 부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또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공마단을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꼬마들이지만 노인들도 심심찮게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젊은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오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막을 찾아옵니다. 그분은 무엇을 보러 오셨을까요? 아마도 묘기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 젊은 날을 보러 오셨을 겁니다. 어린 시절 손을 잡고 공마단에 갔던 그 추억을 다시 만나러 오셨던 것이지요. 이 동춘 서커스단에는 단원이 모두 6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0명 중에서 단원들이 서로 만나 부부가 되어 함께 활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천막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박수 받으며 그렇게 전기 들어 백년가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떠돌이 생활의 고단함을 서로 의지하며 견뎌낸 참으로 애틋한 부부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난히 눈길을 끄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판이라는 묘기를 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살판이라는 말이 조금 낯서시죠? 살판은 우리 전통 묘기의 하나입니다. 땅 위에서 몸을 날려 공중제비를 도는, 그러니까 몸을 솟구쳐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아 착지하는 아주 위험하고도 멋진 재주입니다. 살판이 펼쳐지느냐, 죽을 판이 되느냐, 그만큼 목숨을 걸고 하는 묘기라 하여 살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살판을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무대에 올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모두 셋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둘은 어머니와 함께 살판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대학에 들어가 체육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천막 생활의 고단함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의 마음. 그러면서도 핏줄을 따라 무대 위에 함께 선 가족의 정. 이 짧은 기사 한 줄 속에 한 가족의 깊은 사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합니다. 자, 이쯤에서 공마단의 공연이 실제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입장료부터 말씀드리지요. 어른은 1,800원, 어린이는 1,2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물가를 떠올려 보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신기한 구경거리를 보겠다고 사람들은 기꺼이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공연 시간은 2시간 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2시간 반이 알차게 짜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노래와 춤, 그리고 코미디로 꾸며졌습니다.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하는 시간이었지요. 또 일부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고개를 부리는 아크로바트와 같은 묘기가 펼쳐졌습니다. 아크로바트라는 말은 몸을 날렵하게 놀려 부리는 고개를 뜻하는 서양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제주 넘기나 고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두 발로 공을 굴리며 노는 묘기였습니다. 둥근 공 위에 올라서서 떨어지지 않고 대굴대굴 굴려다니는 그 재주. 또 오토바이를 타고 둥근 통 속을 빙글빙글 도는 아찔한 묘기도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의 입에서 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죠. 기사에는 흥미로운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공마단에서 보여주는 묘기들이 대부분 서양에서 들여온 고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공마단의 고개가 사당패와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사당패라는 말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당패는 우리 옛 떠돌이 놀이패를 말합니다. 노래와 춤, 그리고 갖가지 재주를 부리며 마을을 돌아다니던 우리 전통의 예인 집단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우리 고유의 사당패 재주는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를 서양식 고개와 연극, 그리고 텔레비전식 볼거리가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은 아쉬움 하나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고유의 멋과 흥이 담긴 사당패의 재주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점점 잊혀갔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남으려 애쓴 공마단 사람들의 몸부림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옛날 천막 속 풍경이 이제 조금씩 또렷하게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옛 추억을 더듬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편을 따뜻하게 데워드렸다면 잠시 손을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삶을 꿋꿋이 이어가고 계신 것처럼 이 잊혀가는 옛 이야기들도 여러분의 응원 속에서 계속 살아숨 쉴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제 공마단의 또 다른 속사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동춘 서커스단의 박세환 단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나이 48이었습니다. 박 단장의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 매스컴,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에서 서커스에 관심을 보여준 덕분에 서커스단을 동정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은 안타깝게 여기고 마음을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사라져가는 공마단을 안쓰럽게 여긴 젊은이들이 다시 천막을 찾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서커스단의 경기가 약간 좋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단장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공마단이 살림은 가난해서 의상이나 무대 장치 같은 것들은 외국 서커스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단원들의 묘기 솜씨만큼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은 넉넉지 못해도 갈고 닦은 재주 하나만큼은 세계 제일이라는 그 자부심. 저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네 삶이 아니었습니까? 비록 가진 것은 변변치 못해도 내 한 몸 부지런히 놀려 갈고 닦은 기술 하나로 떳떳하게 살아온 삶. 남들 앞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솜씨 하나로 자식들을 키우고 세상을 건너온 삶. 공마단 사람들의 그 자부심이 어쩐지 우리 모두의 자부심처럼 느껴집니다. 박 단장은 한 가지 안타까운 사정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의 공마단 중에는 작고 가벼우면서도 힘이 센 서커스에 알맞은 체격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부리기에 딱 좋은 몸을 타고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단원들이 자식들까지 서커스꾼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학교 갈 나이가 되면 데리고 다닐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까닭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부모의 깊은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 자식을 한 곳에 정착시켜 제대로 학교에 보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 단장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식까지 서커스에 남아 있으려는 사람이 없으니 단원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떠나면 단체가 살아있는 서커스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서커스 재주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야만 그 아찔한 묘기를 부릴 수 있는 법인데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공마단의 앞날이 걱정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공마단이 사람이 없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 안타까움이 단장의 말 속에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기사는 공마단 사람들의 고단한 살림살이도 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단원들은 천막 속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무대 장치와 차량을 움직이는 전기 시설 같은 것들을 직접 손보는 일도 모두 단원들의 몫이었습니다. 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약 20일쯤 공연을 하고 그러고 나면 다시 짐을 꾸려 다른 시골로 떠나갔습니다. 규모가 큰 공마단의 경우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데 필요한 트럭이 무려 6대나 되었다고 합니다. 6대의 트럭에 천막과 온갖 무대 장치를 싣고 전국을 떠도는 삶.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충청북도 지역에서 공연을 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철새처럼 계절을 따라 떠도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옛날이나 마찬가지였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이렇게 떠도는 공마단 사람들의 수입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김씨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원들의 수입은 들쭉날쭉하지만 한 달에 한 사람이 받는 돈이 오르면 요즘 같은 때에는 그럭저럭 저축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한 몸에 받지만 정작 그 살림살이는 결코 넉넉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었어도 그들은 자신의 일에 누구보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막 하나에 온 식구가 매달려 계절을 따라 전국을 떠돌면서도 무대에 오르는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탄성과 박수, 그 뜨거운 사랑이 곧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987년 9월 1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공마단에 관한 기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전국에 200개가 넘던 공마단이 텔레비전과 영화의 관객을 빼앗기며 5개로 줄어들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킨 공마단이 있었으니 바로 58년 역사를 자랑하는 동춘 서커스단이었습니다. 이 공마단은 하루 관객이 5,000명에서 10,000명에 이를 만큼 여전히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47년 동안이나 줄을 타온 58살 김씨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위험한 살판 묘기를 어머니와 함께 펼치던 가족의 애틋한 사연도 만났습니다. 공마단 단원들끼리 부부의 연을 맺고 한 천막 안에서 정을 나누며 살아가던 그 모습도 함께 떠올렸습니다. 공연은 2시간 반 동안 노래와 춤과 코미디, 그리고 자전거 고개와 공 굴리기, 오토바이 묘기 같은 온갖 재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 고유의 사당패 재주가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를 서양식 고개가 채워간 것은 작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슴에 남는 것은 박세환 단장의 말이었습니다. 살림은 가난해도 우리 단원들의 묘기 솜씨만큼은 세계 제일이라던 그 자부심. 가진 것은 적어도 갈고 닦은 재주 하나로 떳떳하게 살아온 그 마음이 우리네 삶과 어쩌면 그렇게도 닮았는지요. 천막 하나 둘러매고 계절을 따라 전국을 떠돌던 공마단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선물했던 그 신기한 묘기와 뜨거운 감동은 텔레비전이 아무리 좋아져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추억 여행 어떠셨어요? 그 시절 기억을 잠시 떠올려 보셨나요?
놀라운 옛날 신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